여행하고 자빠졌네. 파워블로거도 부러워할 인생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행하고 자빠졌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는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옥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여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행하고 자빠진 투어 소믈리에 안승태라고 합니다. 네.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부러워할 만한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여행하고 자빠졌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여행에 대한 고민 사연 중 매주 하나를 선정해서 읽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한 사람만의 여행 일정을 짜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그럼 네. 오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분당 청송마을에 사시는 토끼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된 두 아이 엄마인 워킹맘입니다. 결혼 14년 차에 나이는 45살이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까지 다니며 살다 보니 14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 가족끼리 여행은 갔었지만 아이 보랴 남편 보랴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육아하랴 업무하랴 청춘을 다 바치다 보니 늘어나는 뱃살과 흰머리에 너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45살이 된 올해 드디어 남편에게 저 혼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4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던 저에게 단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설레네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려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즐겨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을 갔던 유럽을 떠올렸고 갔던 나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탈리아를 가기로 마음먹은 게 다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어릴 때처럼 민박에서 자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좀 즐겨볼 생각입니다. 대략 9월 이후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서 묵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상 가기로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갔다 온지라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박수로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런 사연 읽어줄 때 라디오에서 보니까 좀 여성스러운 목소리 이렇게 실제 네. 좀 빙의가 돼서 읽던데 너무 남자스럽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제가 네. 잘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올해 44시거든요. 아, 네. 네. 아, 너무 좀, 45세의 우리 토끼맘? 옆에 계시는 분은 45세이시네요. 네, 네네. 네. 45세 토끼맘님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갖는 자유잖아요. 네. 그 자유로움을 그냥 쉬지 않고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방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해서 느끼고 싶다는 그런 사연. 일단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박사님, 네, 한번. 네. 네,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 토끼맘님 사연 들어보면은, 야, 정말 일단 배낭여행으로 다녀온 그때 그 시절의 그 추억이 지금도 이제 변치 않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또 그 시절과는 다른 더 성숙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없던 시절에 비해서 좀 어떤 경제적으로 풍족한 어떤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네, 뭐 경제적으로 풍족한지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대학생 때보다요. 네네. 모아놓은 돈은 있으셨다.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연에서 나타난 걸 보자면 어쨌든 이분이 뭐 요즘으로는 중년 여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년 여성이시고 혼자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뭐 음식,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거에 젊을 때 가셨던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를 당연히 원하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일단 일정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정 이야기하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옥소장님, 저 옥소장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네. 옥소장님. 옥소장님이 우리가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네. 저희한테? 제 주변에 네. 지인을 찾아가지고 네, 사연을 받았고요.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그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으면 굉장히 지금 네. 이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존재하시겠죠. 네, 존재합니다. 네. 네, 실제로 존재하고요. 자, 일주일간의 유럽 여행 한번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일단 한정지어 주셨고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바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볼거리가 분명히 많은 곳이 이태리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으니 가장 꼭 봐야 되는 세 도시를 일단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 베니스, 네, 베네치아. 네, 네. 베네치아. 간혹가다 베니스랑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인 줄 알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피렌체. 네, 피렌체. 플로렌스라고도 또 이야기하죠. 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 안 가볼 수가 로마. 없죠. 네, 네. 바로 로마인데요. 이 세 도시로 먼저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일정을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니스가 최근에 그 아시아나 항공 직항이 떠요. 근데 이 직항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사실 일반 경유로 가는 것보다는 있지만은 시간적인 거를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네. 예, 저는 베니스로 직항을 이용하셔라. 금요일 날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침 10시 25분에 그 현지에 떨어지면은 오후 3시 5분에 떨어져요. 도착하는 시간이 보니까. 그러면 네. 예, 저녁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니스 여행을 하시고 피렌체로 여행을 다시 가시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보시고 로마에서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항공으로 인천까지 오는 직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저녁 8시경 17시 7시 40분에 비행기가 뜨고요. 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그 다음 날 오후 2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박 7일 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인천에서 베네치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죠? 11시간 40분 정도 아유, 걸리죠. 아. 대충 10시간, 11시간 걸리겠지. 네, 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네. 전 사실 유럽을 직항으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실망스럽네요, 진짜. 전 직항이 당연히 물론 있었지만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육 소장님은 세 도시 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었고요. 근데 물론 저는 한 15년 전쯤에 갔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사연 주신 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태리에서 네. 그때 돈을 리라화를 쓰지 않았나요? 유로화가 네, 아니라? 아닙니다. 유로화 그때도 썼고요. 유로였나요? 리라, 정말. 그 제 기억에 스위스에서만 그 스위스 프랑을 유로화를 안 쓰고. 썼었고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때는 저 여행자 수표를 들고 다녔었어요. TC. 토마스 쿡과 네. 야, 추억이 정말 회복스럽네요. 네. 카드를 그냥 그 비상용으로 들고 왔지만 실제로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고요. 네. 슬프네요. 좀 사용 좀 한번 긁어주고. 네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베니스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베니스 공항에 도착을 하면, 보통은 베니스의 숙소를 잡으실 때, 먼저 숙소를 먼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짐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잠시만요. 지금 네. 진도 나가기 전에 아니 일단 항공 아시아나 직항으로 네. 근데 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한국이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일찍 이것만 끊으시면 그냥- 가격적인 면도 괜찮다고 보고요. 뭐 안 박사님이 아시는 네. 다른 데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경유를 해가지고 싸다면은 네. 가고 싶은데 그 이 항공만 따로 오면은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직항만. 직항 가격은 대략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잡으시면 돼요. 초반이면은 네. 그러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좌석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야겠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가요. 예, 아니 그럼요. 2주일밖에 가야죠. 시간이 없으시기 네. 때문에 제가 봐도 직항으로 일단 가셔야 되지 않을까. 경유를 하시게 네. 되면 올 때 이틀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저녁 비행기라 직항이 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정말 뭐- 비행기 얘기 여기서 그만하시고 자, 네, 네. 빨리 지금 베니스로 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니스로 가시죠, 네. 먼저. 베니스로 자, 들어가겠습니다. 베니스에 보통 숙소를 잡는데 숙소를 잡으시는 데들이 메스트레라고 하는 곳에 많이들 잡으시더라고요. 메스트래요. 메스트레. 예, 근데 이 메스트레는 엄밀히 얘기하면 베니스가 아니죠. 베니스지만 베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니스는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운하의 도시고 배가 떠다니고 낭만. 낭만의 도시고 이런데 메스트레는 로맨틱. 전혀 네.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숙소를 잡으실 때 이 베니스 본섬 특히 다음번 이동하기 위한 도시인 피렌체를 가기 위한 열차를 타기 쉬운 장소가 바로 산타 루치아라고 하는 역인데 네. 이 산타 루치아 역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산타 루치아 네. 숙소. 네. 네. 산타 그래서- 마리아 산타 루치아입니다. 네. 빛의 성녀 산타 루치아.
산타 마리아도 있었는데. 산타 마리아도 물론 기차역이잖아요. 기차역 네. 이름이죠. 예. 원래 그 시칠리아 피렌체 쪽, 있죠, 피렌체. 네네. 예, 시칠리아 쪽에 있는 성녀 이름인데 이곳에 이 기차역의 이름으로 좀 쓰이고 있죠. 그 산타 클로스하고는 관계가. 네네. 자. 네, 자, 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베니스의 그 산타 루치아역까지 오시는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버스를 타고 로마 광장이라고 이 베니스에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있어요. 버스. 예,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니스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이 배인데요. 똥차도 거기는 배더라고요. 네네.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예쁜 말좀 쓰는 게 좋죠. 예, 쓰레기차도 다 배고 모든 게 다 배입니다. 바포레토. 네네. 예. 자, 바포레토. 그래서 이 산타 루치아역 쪽으로 오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바로 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공항에 제가 알기로는 공항에 선착장을 갖고 있는 공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베니스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베니스에서 배를 타고 산타 루치아역까지 가봤어요. 네.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으신 전 세계 저희가 알기로는 딱 두 군데 아닐까 싶네요. 몰디브하고 베니스하고 아, 그렇군요. 몰디브가 공항에 있군요. 예. 선착장이 붙어 있는 곳. 맞습니다. 몰디브가 있군요. 예. 후룰레 네. 에어포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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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산타루치아에서 그러면 숙소를 잡고 네. 저희 어디를 보면 될까요? 산타루치아역에서 그 산마르코 광장까지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군요. 네, 도착하신 날 조금 물론 피곤은 하겠지만 그래도 직항이라 경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체력이 좀 있고 그리고 45, 45세면 한창 때거든요. 제가 44 한창 때니까 45세. 한창 때입니다. 예. 날아다니죠. 네, 그렇죠. 2만 보, 3만 보는 거뜬히 걸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남산 뭐 충무로 여기서 뛰어 올라가면 명동에서 올라가면 뭐 네, 산마르코 네. 광장 걸어가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산마르코 광장까지 걸어가시는데 아마 100% 길을 잃어버리실 거예요. 아, 예. 이분은 괜찮지 않을까요? 한 두 번째인데 그 노란 표지판 보고 열심히 저 따라가시면 지금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길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들처럼 네. 정말 네. 그래서 우리 G맵 있잖아요, G맵. 네. 그래서 G맵을 이용하셔서 이 산마르코 광장까지 가시는데 그 G맵만 보고 가다 그러면 물론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주변 풍경을 또 잘 못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다 과감하게 G맵을 끄고 네, 그냥 감으로 또 가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 아무리 길을 잃어도 산마르코 광장은 어떻게든 연결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정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또 베니스인데 산마르코 광장을 향하는 그 이정표가 도시 곳곳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저는 베니스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는 또 다른 새로운 나만의 장소를 발견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워낙 아름다운 곳이라서 길을 잃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멘트 좀 되시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첫날 도착해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걸어가시고 나서 그 산마르코 광장만 보고 관광을 그날은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산마르코 광장에서 베니스를 느끼시는 거죠, 이날은. 그리고 그 유명한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박사님 소개 좀 산마르코 시켜주시죠. 광장 그 노란색 카페와 네. 하얀색 카페와 네. 설마 이름이 노란색 카페나 하얀색 카페는 아닌 것 같은데. 언급을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언급하면 언급하셔도 어떤가요? 될것 그게 뭐. 같습니다. 아니 뭐 가시면 본능적으로 딱 아십니다. 모두 네. 의자가 노란색인 데가 있고 또 하얀 데가 있고 그러니까 노란 집이 제일 비싸요. 그 예전에 제가 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카페 플로리안. 네. 네. 노란 집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때 15년 전인데. 거기 뭐 거의 뭐 에스프레소 한 잔에 7유로씩 받아 얌얌하고 아주 그냥 이 에스프레소를 그 드실 때 바에서 드시는 거하고 자리에 앉아서 드시는 거하고 바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 에스프레소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비싸져요.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그래서 가격이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비싸네요. 그러면 그래도 마셔야죠. 네, 산마르코 광장에서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뭐가 있죠? 산마르코 광장에서는 비둘기 떼를 봐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 비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6시 되면 다 사라져가지고. 네. 베니스 굉장히 짜증났던 비둘기 떼들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이 있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일단. 네. 그래서 비둘기 똥침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네. 거기. 그럼 산마르코 광장에서 보고 저희가 아까 숙소를 얘기했는데 산타루치아에 있는 숙소 네네네. 뭐 특별하게 이분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숙소가 좀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게 산타 루치아역 근교에 그 좋은 숙소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이게 본섬 쪽에 있는 숙소들이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비싼데, 그나마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게,
그 콘티넨탈이라는 숙소가 있어요. 아, 네. 삼성급 호텔이거든요. 얼마죠? 1박이 한 20만 원 정도? 세상에. 네, 20에서 한 25만 원. 뭐 시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쌀 때는 뭐 10만 원대로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유럽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그 정도 급이잖아요. 그냥 네. 그 정도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네. 호텔을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호텔은 일단 건물 자체가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쓰고 있어서 저는 호텔이 특이하면 보통은 좋은 호텔이나 좀 특이한 호텔을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잠만 잘 건데 그냥 대충 그냥 침대 있고 이런 데 가서 자면 돼. 이게 중요하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 특이하거나 좋은 곳이면 호텔에서도 여행이 계속이 됩니다. 근데 호텔이 별로면 정말 호텔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패키지 가이드를 오랫동안 했지만 패키지 호텔들이 사실은 이렇게 특색인 호텔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은 적당한 그 어떻게 언저리에 있는 호텔이라서. 네. 그래서 모든 일정은 정말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이 납니다. 용기를 좀 내시는 분들이 뭐 로비하고 맥주 한 잔씩 더 하시는 거지. 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색 있는 호텔을 좀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호텔 중에 하나가 이 본섬에 있는 호텔이고 거기서 가격대가 그나마 나은 게 콘티넨탈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첫날은 일단 산마르코 광장을 봤고요. 다음날 일정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날은 이 산마르코 광장 주변에 있는 본격적인 관광 그 건축물들, 관광지를 둘러보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산마르코 성당, 뭐 두칼레 궁전, 종탑, 그다음에 탄식의 다리 뭐 이런 것들인데 아마도 과거에 배낭여행 경험이 미수셨기 때문에 오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예. 느낌은 물론 다르겠죠. 예. 근데 오셨을 테니까 저는 그런 데들 그냥 잠깐 빨리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는 이 배낭여행 때 못 가봤음직한 곳들 그런 곳을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릴 곳이 그 무라노섬, 브라노섬, 그 다음에 그 영화제가 열리는 리도섬. 그때 쇼핑센터. 그 다음에 학생 때 못 가는 쇼핑센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명품 가게. 아울렛이 근처에 있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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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무라노 섬이 그 최근 아시아나 CF에 나오는 그 섬 아닌가요? 브라노. 브라노섬. 네. 네네. 그 색깔이 되어 맞습니다. 있는. 예. 네, 요즘 그 무라노는 아시아나 이제 그 CF에 나오더라고요. 유리 만드는 섬.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유태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주데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네, 주데카 섬. 네, 예. 이 섬도 사실 많이들 안 가시는데 저는 베니스를 가장 베니스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주데카 섬 쪽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는 에펠탑이 아니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니스를 가장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주데카 섬도 가보시면 좋고 그리고 베니스라는 그 도시의 지도를 딱 보시면 꼬리 물고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리 부분에 예전에 그 배를 이렇게 정박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혹은 뭐 무역을 할 때 이 배를 모아놓던 장소가 있는데 카스텔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관광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사실 거의 안 오는 지역인데 여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쪽들까지 조금 예전에 가봤던 거는 그냥 확인 차원. 물론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만 네. 안 가봤던 지역들 이런 데들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완전 새로우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뭐 25년, 20년 전에 가셨으면 전혀 기억이 안 나시지 않을까. 저도 그냥 이미지만 좀 기억이 나지 가면 아마 거의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일단 그 섬 투어 아까 말씀하신 무라노섬, 브라노섬 그리고 주데카섬 이런 데를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 베니스가 또 비발디의 고향이거든요. 사계의 비발디. 그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그 비발디 콘서트를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공연도 한번 시간을 내갖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연이 뭐 계속 하는 건가요? 거의 뭐 쉬지 않고 하는 거. 물론 뭐 쉬는 날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틀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루는 반드시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네, 일단 그러면 베니스를 좀 봤고요. 저희가 그럼 다음 일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넘어가시라고요? 피렌체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베니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투어 소믈리에 안승태로서 이제 준비한 이제 안 박사의 상상 여행. 아, 네. 네, 이태리 일주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이제 김 대표님이 준비하신 일정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네치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예. 마치 너무 준비된 것처럼 얘기하시긴 하는데.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네. 적어갖고 오셨어요. 예. 일단 베네치아 하루에 이제 한 방송에 딱 한 도시만 딱 집중 공략하는 걸로.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 청취자분들에게 뭔가 제가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말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네치아 이곳보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섬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매혹될 것 같은 베네치아. 아, 이런 톤으로 갈까요? 아, 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비지를 좀 깔아놔. 네. 음악이 좀 깔리면서 가야 되는데, 네. 자, 상상여행. 상상을 해보시면서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한여름에 찾으신다면, 물비린내와 악취를 경험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베네치아에서라면 숨 쉬며 걷는 것 자체가 낭만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네. 아드리아 지중해에 특이하게도 물고기 형상으로 훅 뿌려진 118개의 섬들과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연결하는 400여 개의 다리들, 셀 수 없이 많은 작고 좁은 골목들과 그곳을 채우고 있는 가면들, 그 수공예품들이 가득 장식돼서 한껏 멋을 낸 가게들, 그리고 지중해에서만 볼 수 있는 진한 주황빛에서 보라색까지 넘나드는 그 노을의 풍광. 자,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인을 주세요. 예, 와인 좀 얘기해 주세요. 한잔 하셔야죠. 네. 아, 와인 주세요, 빨리. 그 골목 구석에는 이제 골목을 헤매실 텐데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이 막 누워서 낮에는 따가운 햇빛과 바람이 또 건조해요. 오후 2시경에 그 나른함을 즐기고 있고 습기찬 도시의 특징인 밖에다 널어놓은 빨래들은 그 햇빛을 따가운 그 순간을 피할 수 있게 작은 그늘도 만들어드립니다. 또 그렇게 헤매다 보면은 섬 중간에서 리알토 다리를 만나시게 될 텐데 눈을 부시게 하는 햇살이 반사되는 그런 강물에 반짝반짝하는 그 윤슬을 그 물이 반짝이는 그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물이 반짝이는 소리. 아, 이 연구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할 일 없이 그냥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맨정신에 들을 수가 없어. 아까 열심히 준비하시더니 시를 멘트 쓰셨네요. 소주라도 주세요. 안 또 되겠어요. 이탈리아식으로 이제 다리가 좀 아프고 피곤하시면 눈에 보이는 카페를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셔서 에스프레소 한잔 주문하시고 각설탕이 따라서 나올 겁니다.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조심스레 이제 하나는 적셔서 폭 담그시고 원샷을 하세요. 아, 이게 이태리식 에스프레소구나. 그리고 나서 오후에 불안호 섬으로 넘어가시면 세상의 색깔을 모두 빼앗아 와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국적인 이 섬의 주민들이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자기 집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가장 큰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5분 주시라고 하셨던데. 좀 자, 언제나 베네치아에서는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가족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예, 뭐 좋다라고 하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물이 제가 한 가지 반짝이는 소리. 기억나는 건 네. 그 저도 에스프레소를 열심히 거기 가가지고 따라한다고 먹었었는데 저는 그 각설탕을 넣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털어넣다가 제가 가장 최근까지도 에스프레소는 안 먹는 걸로 하다가 지금 저도 듣고 예전에 저 얘기를 듣고 아 각설탕을 넣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설탕과 그 커피에 그 달짝지근한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피렌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차를 탑승하시면 네, 됩니다. 산타루치아역에서 열차를 탑승할 건데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이면 2시간. 네, 2시간 피렌체 걸려서. 네. 네, 도착합니다. 피렌체. 네. 네,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태리가 그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가 로마가 망하잖아요.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서 1000년 이상 도시국가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들마다 자기만의 개성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베니스, 피렌체, 로마가 같은 이탈리아에 속하지만은 완벽히 다른 세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물의 도시에서 느닷없이 또 중세풍의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로 열차 2시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예. 네. 자, 일단 피렌체는 1박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훑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피렌체 하면은 꼭
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빛이 미술관. 라인 맞추신 거요? 빼뜨리지 말아야 돼. 옷빼치 미술관? 네. 그래서 뭐 좀 들 거 없나?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빼뜨리지 말아야 옷빼치 미술관. 저 라디오가 처음이라고요. 저도. 네, 우피치 미술관. 네. 네, 얘기하셨고. 네. 우피치 미술관의 그 다양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진행하는 많은 그 가이드 투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 가이드 투어를 들으시게 되면, 여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여행지에서 관심이 생기는 게 또 큰 매력이잖아요. 갑자기 생기죠. 갑자기 생길 수 있죠. 네.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예. 물론 토끼맘님께는 저희가 예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거기 현지에서도 예약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현지에서는 사실 이 우피치 미술관은 표를 미리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현지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현지에서 구하는 거는 뭐 글쎄요, 뭐 인포메이션을 찾아가셔가지고 쉽진 않을 겁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전 예전에 그냥 들어갔었는데. 15년 전 얘기잖아요. 예. 지금 월드당도 없어요. 네. 지금. 동네 미술관 가듯이 들어갔었는데. 네. 표안 끊고 간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랬었는데 저 우피치 미술관이 피렌체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피렌체를 또 대표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또 무대가 되면서 네. 많은 한국 분들이 또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두오모 성당. 이 두오모 성당도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피렌체가 바로 이 단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단테 생가가 있어요. 네네. 이 단테 생각. 단테 생가는 글쎄요, 뭐 그당 뭐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는데 이 단테가 짝사랑했던 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또 이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테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베아트리체가 단테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짝사랑의 어떤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 앞에 가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본인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을 종이에다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앞에 있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그 약간 사랑 고백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가 여기 아닌가요? 뭐 짝사랑하는 장소에 와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굳이 같아요. 그 상대를 모시고 와서 여기가 짝사랑으로 유명한 곳이야 라고 한 다음에 고백을 한다면 당신은 성공. 근데 이미 거기까지 오게 되면 짝사랑 이미 그럼요.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비행기 타고 오셨으면은 뭐 그렇죠. 끝났.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일단 네. 어쨌든. 네. 단테 굉장히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약간 뭐랄까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상징 같은 분이니까 베아트리치. 네. 아니, 같이 사는 부인은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제가 뭐 옛날이니까. 예, 예, 네, 네. 옛날이니까. 그리고 이 피렌체에서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야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미켈란젤로 언덕. 피렌체 전체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의 장소는 백기오 다리입니다. 이게 백기오라는 말은 오래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피렌체에 있는 다리 중에 가장 오래된 다리가 백기오 다리입니다. 그래서 백기오 다리에서 보는 야경, 또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보는 야경, 이 두 곳이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아니 너무 지금 너무 건조하게 지금 일정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좀 이제 양념을 좀 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장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일단 얘기 좀 뭐- 해주세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여기가 제가 멘트를 치기 좋은 동네인데 네, 피렌체는 일단- 아까 시 또 준비 안 하셨나요? 멘트를 친다라는 정말 고급스러운 정말 고급스러운 두오모 이제 꽃의 두오모를 이제 올라가시려면은 그 옆에 이제 종탑을 통해서 이제 쭉 올라가시는데 그 종탑을 또 이제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알고 계시죠? 전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오또 이태리식 발음 중에 지오또의 종탑을 통해서 네, 발음 올라가시면 잘해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오해할 수 그 있습니다. 이제 108 본대를 느낄 수 있는 108 계단 좀 훨씬 뛰어넘는 수의 그 나선 계단을 열심히 460계단 정도 어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예. hundreds of 그 많은 네, 족보. 계단. 네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단테 또 그 골목에 가시면은 단테 성당 가는 길에 또 그 현지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 그 어떤 뭐 뮤지컬 배우나 이제 그런 현재 예술가 지망생들이 단테의 그 신곡을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관광객들이 나타나면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야 이거 이 동네에 엑세스는 저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광기 어린 연기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태리어로 하지 않나요, 연기를?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봤는데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히 네. 뭔가 느끼시는 분은 다르시군요. 아니에요. 그냥 공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뭔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굉장히 눈빛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무섭게 하니까. 네. 그리고 뭐, 피렌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먹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네. 네. 피오렌티나, 네.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 방식을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등심과 안심이 한 곳에서 한 부위에 붙어 있는 그런 티본 스테이크를 이제 뭐 피렌체 스타일로 이제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그거 꼭 한번 이제 본토에 가셨으니까 와인 한 잔 딱 그 주변에 그 끼안띠 이제 산미가 아주 좋은 끼안띠. 뭐 끼안띠가 좋은 와인이 굉장히 뭔가요? 많습니다. 끼안띠는 이제 와인 산지죠. 네네. 네. 굉장히 유명한 뭐 프랑스 보르도, 이태리는 끼안띠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네. 참고로 안 박사님은 와인 전문가십니다. 네. 소믈리에시죠. 네네. 현직 소믈리에시고요. 네네. 헤비 드렁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예. 와인 많이 먹는 사람. 네. 저녁엔 항상 취해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되죠. 삶은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네. 라는. 지금도 뭐 지금 드신 건 아닙니다. 취하시면 아니시고. 피렌체에서 뭐그 피오렌티나 드셨으면은 물 아니죠, 이거 지금. 아주 아름답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아무리 힘드셨더라도 그 108분해를 느끼시면서 계단을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이는 풍광이 정말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 순간 다 모든 걸 떨어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행 와서 정말 어떤 내 감각을 모두 총동원해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느끼고 가겠다. 그러면은 내 코를 가만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그 종탑 계단을 오르면서 그 헉헉거리면서 먼지 냄새 맡으시고 그리고는 시원한 바람 맞고 내려오셔서는 이제 와인의 향기에 취할 때입니다. 티본 스테이크도 먹고. 그럼요. 예. 돈 좀 쓰셔야죠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저는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먹어야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가면 지겹거든요. 뭐 네. 제가 콜로세움을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뭐 그렇죠. 그 콜로세움 보고 뭐 감동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도 맛집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미가 4개가 아닐까 소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이 정말 이상한 이태리예요. 소리를 해가지고.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예. 저도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피렌체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아예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뭐 더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네. 맛으로 기억되는 게 정말 진짜 여행이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렌체는 맛이다. 네. 좀 뭐 여기 피렌체에 하면 와인이죠, 유명한 와인. 게, 네. 곱창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길거리 음식이죠? 예.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우리나라 치면 뭐 순대죠, 순대. 순대볶음. 뭐, 그 외에 또 먹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같이 와인하고 먹어야죠. 아, 무조건 와인이랑 먹으면 되고요. 아, 네. 그럼요. 현지 가면 뭐 에비앙보다 쌉니다. 네. 네. 야, 그러면 피렌체는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고, 피렌테. 저희 이제 그 하이라이트 로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도 뭐 처음인데 사실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막 하고 있네요. 뭐 지금 일정표 하나 띡 갖다 놓고 요것만 보면서 쭉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할 때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는 일을 프로입니다. 확실히 하는. 네. 우리는 프로다. 네. 뭐 음. 자기소개는 저희가 나중에 얼굴책에 다 올려놓을 거긴 한데 그거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 좀 아실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다 전문가시고요.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바닥이라뇨. 네, 분들이십니다. 네, 이제 일단 다시 진행을 하면 네,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 네. 이동하는 것부터 한번 할까요? 기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기차로 바로 가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네. 면 로마에 다다를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 로마랑 피렌체 사이에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아, 네.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좀 짧지만 뭐 기존에 다녀오셨던 데가 아닌 새로운 데를 하나 좀 넣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고민하다 오르비에토를 넣었거든요. 오르비에토를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로마 오르비에토. 가시기 전에. 네. 오르비에토는 재밌는 게 여기 가면은 굉장히 큰 우물이 있어요. 산 빠뜨리지오. 우물임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산파트리죠. 빠뜨리. 산파트리죠 우물인데 빼뜨리지 말아요. 네. 빼지 미술관 거. 빠뜨리죠. 아니 비읍 발음에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태리 발음이니까. 네. 이 올라가는 계단하고 내려가는 계단하고 만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우물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네. 조그만 우물이 아니라 나귀를 위에서 내려보내서 끊임없이 물을 순환을 시켰던. 네. 근데 왜 여기도 우물을 만들었냐면 오르비에트라는 도시가 돌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이 산 자체에. 네, 네. 그래서 물을 길로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귀찮은 거죠. 그리고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우물 하나 파라고. 그래서 여기도 우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팠던 그 오르베이트 사람들이 워낙 땅 파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에트루스키라고 해서 예전에 로마 이전에 살던 이제 민족들인데 이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도시의 지하를 가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잘 막을 수 있지만 점령이 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왜 책장 같은 거 넘기면 막 새로운 공간 나오는 비밀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어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섭다네. 가이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시 못 나와요. 가이드분들은 정말 예. 리스펙. 그러니까 네. 지금 일정상 로마를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는 그렇죠. 한 곳인데 2시간 정도 네. 뭐 이렇게 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네. 작은 도시기도 하고 또 골목도 워낙 이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전 전혀 모르는 곳이긴 한데 네.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한번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사진이 이쁜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 빠뜨리죠. 네, 산 빠뜨리지오 우물. 네, 한번 검색 꼭 해보시고요. 네. 클레멘스 네. 7세 교황님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별걸 죄송합니다. 다 준비를 해오셨네요. 쌍 네. 빠뜨리쇼는 그 우물에 내 마음을 빠뜨렸지요. 네, 다음 로마로 갈까요? 네, 로마로 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드디어 오셨어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맞습니다. 네. 로마로 통한다. 네. 네. 로마에 왔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네. 로마에 왔으면 네,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이 로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로마는 정말 볼거리가 많죠. 우리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욱 소장님. 예전에 배낭여행으로 로마에서 15일이요? 네, 한 그 정도 있었죠. 대단하시네요. 네. 강력한 분이에요, 아주. 네,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에 갔더니 뿌리를 너무 내린 좋아가지고 딴 데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볼 게 하도 많아가지고 원래 계획은 며칠을 있으려고 원래 그냥 한 3, 4일 있으려고 그랬죠. 3, 4일 있으려고 그랬는데 뭐 볼 것도 많았고 제가 사실 그 로마인 이야기에 그때 한창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로마인 이야기. 네, 그 길을 필독서. 따라서 가고 뭐 바티칸 성당에만 한 3번 가고 뭐 그랬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오노 여사님의 네. 그때 잠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좀 충실히 네. 로물루스와 또 로물루스 레무스. 네. 네, 뭐 그거 상도 보러 가고 그게 저는 삼두 정치. 그 동상인가요? 일곱 그거 별거 언덕들 없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젖 먹고 있는 네네네. 늑대수술 먹고 있는 네. 아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죠. 이제 여행을 가셔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을 정말 깊이 건드리는. 예. 항상 뭐 출퇴근하는 이곳에 있다 보면은 내 마음까지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좀 방어가 돼 있으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고 오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네. 네, 로마. 네. 테르미니역에 내릴 거고 네. 그때부터 한번 짚어 보시죠. 지금 오르베토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오후 늦지막하게 아마 역에 도착을 하실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시고 자 먼저 나보나 광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보나 광장. 나보나 광장. 나보나 광장. 사람들이 나보나 네. 네, 나보나 광장이 뭐가 유명한 곳이죠? 나보나 광장은 거리 공연이 많고 거리에 공연도 많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네. 나보나. 자제 개그를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아니 네. 나보나가 일단 그 건강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나요? 잘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이제는 드디어 제가 3살 때부터 신용을 잃었는데, 여기서는 약 30분 만에 신용을 잃었네요. 네. 나보나 광장은 이제 건강을 뜻하는 이제, 그렇군요. 그 말로써, 네. 거기 원래 이제 로마 시대부터는 거기가 이 트랙이죠. 사람들이 달리기 하던 네. 그런 종합운동장 로마 같은 시대에. 그런 개념입니다. 전철 경기장 네. 같은. 네. 아. 그래서 가보시면 약간 길쭉하고 긴 타원형. 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유명한-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요. 베르닌 아니 뭐 이제 베르닌이, 제가 네. 멘트만 네. 치면은 아주 그냥 네. 네. 자 그럼 진도 나가죠. 나무나 광장. 네. 나무나 광장은 일단 3개의 분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장에 분수가 1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분수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3개의 분수 중에 그 베르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4대강의 분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4대강의 분수라고 하니까 좀, 네. 근데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다 훌륭한 작품인데 네. 그 4대강의 분수가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드로 우리 대성당 가보셨잖아요. 네. 그 기둥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거 설계하신 네,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낙 대가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예, 그렇죠. 피카소가 우연히 그린 뭐 이런 느낌. 피카소가 워낙 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스치기만 해도 다 유명해지듯이 이제 그런 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꼭 가봐야 되는 곳이고. 네. 그 저녁에 이곳에 가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연들, 거리 공연들도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딱 멈춰서서 무언가를 보고 있고 편하게 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나보나 광장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 나보나 광장에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 하나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유명한 곳에 가서 레스토랑을 선택하실 때 그 보이는 레스토랑을 가시면 맛이 없고 바가지를 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면도로 이면도. 네. 네. 골목길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보나 광장 옆에는 피오리 광장이라고 또 있어요. 피오리 광장. 네, 피오리 광장은 퓨리 광장. 네, 피오리 광장은 그 낮에는 재래시장으로 이용이 되는 곳인데 이 밤이 되면은 재래시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거기 또 밀집을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불을 켜고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해물 스파게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네. 해물 스파게티 이곳에서 하나 드시고 네. 이번에는 와인 따로 한잔 하시면서 뭐 이 토끼맘님께 따로 알려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마라네가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마라네가. 네, 마라네가. 네, 마라네가. 마라네가라고 하는 식당에서 해물 스파게티, 은박지에 해물 스파게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키신 분 앞에서 이렇게 은박지를 개봉을 합니다.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예. 그런 또 이벤트가 있는 곳이기도 네. 합니다. 예. 또 쭉 가보죠. 뭐. 그 이제 호텔 가서 쉬셔야죠. 이제 네. 피곤하니까. 네, 와인 한잔 하셨고. 자, 처음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었을 때 항상 숙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지금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강조할 곳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네. 로마에서의 숙박 뭐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로마의 숙소는 대체로 때리미니 역에 많이 잡으시는데 우리 그 토끼맘 45세 혼녀 음. 네. 분당에 사시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여유가 있으신. 네, 생각이 있는 걸로. 듭니다. 예, 예. 네, 여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해요. 예, 여유가 예. 있어. 제가 잘 알아요. 네. 되게 굉장히, 보이시는 예. 분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마음의 여유. 자, 이분 과감하게 1박당 50만 원짜리 숙소 아, 추천해 50만 드립니다. 원, 예. 괜찮습니까? 충분히 할 수 2박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럼요. 100만 원 할 수 네, 있어요? 네. 10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만 원 가능합니다. 너무 개런티 되는 네. 숙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한 10만 원 이상 싸집니다. 네. 취소 불가. 네. 뭐 취소는 안 할 거니까. 네. 네. 그러면 1박당 45만 원. 네. 괜찮습니까? 어느 숙소인가요? 그러면 스페인 광장에 있는 숙소입니다. 에스모 숙소예요. 엑스모 에스모 숙소. 네, 숙소. 에스모 네. 숙소. 이건 네. 알려드리기가 싫으네요. 아, 예. 제가 가보고 너무 영업 감동을 비밀이라. 받았던 거라. 네. 가격이 못됐네요.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곳인가요? 비싸네요 일단. 본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숙소가 꾸며진 그때 상황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숙소입니다. 아하. 네. 나를 완전히 그 과거 시대 숙소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이 르네상스 분위기거든요. 네. 본인이 어떤 사상의 시대를 갖고 있던 어떤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상황이든 다 필요 없어요. 르네상스로 바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숙소가. 너무 멋있어요. 네. 특히 레스토랑이 환상입니다. 마치 그 스페인 광장 자체를 자기 앞마당처럼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일단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곳이라는 괜찮나요? 거고. 네. 네. 그럼 여기서 와인 한 잔 먹어야겠네요. 먹어야죠. 네. 네. 와인 한 잔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소믈리에 아. 우리 안 박사님. 그냥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이면 뭐 스페인 와인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태리니까. 아, 네. 물론 스페인이랑 전혀 상관없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스페인 아니, 대사관이 있잖아요. 네. 네. 아니 뭐 비싸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호텔에 뭐 정말 그 분위기에 이미 취하셨기 때문에 굳이 와인으로 다시 취하실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이제 저녁 때 식사하시면서
이제 추천해주는 하우스 와인 그냥 글라스로 딱 받아서 그냥 한잔 하시는 게 그러면 뭐 이미 흠뻑 그 기분에 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와인 전문 방송이나 나중에 어떤 미식 투어 특집 방송이 된다면은 잘 제가 이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나중에 꼭 준비를 해오셨어요. 글라스 와인 네. 최고의 와인은 그 와인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떤 식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태리 밥상에 이태리 메뉴가 올라와 있으면 이태리 와인 드시면 제일 맛있고요. 네. 네. 책상을 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테이 광장. 네. 다음 일정 좀 얘기를 더 갈까요? 우리 로마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본 게 어떤 거였어요? 아, 저는 뭐 뭐니 해도 베드로 성당입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거 뭐 물론 판테온도 저는 인상 깊었는데 전 베드로 성당을 3번 갔어요. 3번. 네. 박물관을 3번 가신 거예요? 성당을 3번 아, 가신 성당을 3번 갔습니다. 그건 뭐 정말 이해됩니다. 네. 물론 그 바티칸 박물관도 굉장히 좋았는데 바티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베드로 성당 네. 무료죠. 네, 베드로 성당을 3번을 갔죠. 그것도 그냥 잠깐 들른 게 아니라 하루 일정을 온종일 써서 베드로 성당에.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네. 그 코폴라 지붕도 올라가 보고. 네, 가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날은 바티칸에 온전히 하루를 쓰셔야 됩니다. 네. 오전에는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오후에는 베드로 성당. 예, 우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베드로 성당 지붕에는 반드시 올라가 보셔야 돼요. 네. 그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가 상징하는 마크가 바로 열쇠거든요. 네. 그래서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광장이. 음. 근데 그 광장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지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베드로 성당에서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 규모, 우리가 실제로는 크다 하는데 와 진짜 얘네들 진짜 이거 뭐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뭐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엄청난 대리석들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사람들 여러 죽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저도 물론 현지 투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마지막에 봤던 그 피에타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보고 피에타. 물론 그때 가이드분이 굉장히 말을 잘하셨지만 저도 그걸 보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냥 찔끔 운 게 아니라 엉엉 울었습니다. 감성이 그렇게 우울증. 네. 그 정도 우울증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제가 15년 전이면 이제 네. 진짜 한창 진짜 어릴 때인데 그때 그 감성에 그리고 좀 젊을 때라 돈도 아낄 때인데 제가 그 피에타상에 관련된 굿즈를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굿즈를 3개나 샀었습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보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 그걸 보러 제가 거의 3일을 갔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갔었거든요. 피에타를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잖아요.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또 인생의 역작 2점이 아,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 네. 최고의 심판이 시스티나 소성당에 네.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 그다음에 바티칸 박물관은 정말 볼거리가 많고요. 뭐 기회만 된다면 2, 3일씩 정말 뭐 이렇게 머물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온전히 가이드 투어 혹은 오디오 가이드도 괜찮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되기 그게 때문에. 오히려 토끼맘이한테는 단체를 우르르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자기만의 오히려, 시간을 네. 가지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요즘 안타까운 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늘면서 이게 조용하게 사실 보낼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바티칸 쪽에. 다 쓸려 다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저는 그 천지창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뭐 사람들이 요즘으로는 거의 뭐 그 VR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신기하긴 했는데 저도 그 한 번밖에 못 가본 게 너무 아쉽고 앞으로 만약에 저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도 다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더 다른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로마는 뭐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로마를 걸어야죠. 네. 뭐 말씀하신 판테온, 콜로세움, 뭐 포로노마노, 뭐 통일기념관, 뭐 많습니다. 뭐 트레비 분수, 뭐 진실의 입, 다 걸으셔야 돼요. 네. 네, 로마는 진짜 걸을 때가 많긴 합니다. 네. 한 2만 보 이상 걸으셔야 됩니다. 워낙 뭐 도시 자체가 유적지이다 보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볼 게 많아지는 곳이니까 그거는 꼭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부 또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또 2층 버스 이용하셔서
로마 투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걸어야죠. 뭐 또 얘기해 주실 거 없나요, 안 박사님? 아니 2층 버스 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토끼맘님 네. 여행 막 빠지고 하니까 아이 걸으면 힘들어요. 저는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일단 숙소가 걸어야 좋은 된다. 데를 하셨으니까 숙소에서 저녁엔 또 즐기시고 뭐 네. 와인도 한잔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요즘은 다 많이 아시는데 콜로세움 가가지고 거기서 함부로 그 병사들이랑 사진 찍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마가 그리고 좀 치안이 안 좋지 않나요? 치안이 안 좋죠. 뭐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행을 가시는 오르비에토는 굉장히 뭐 치안이 안 좋진 않은데 베니스, 피렌체, 로마는 다 치안이 안 좋습니다. 네. 소매치기 너무너무 많고요. 또 엉뚱하게 와서 이제 뭐 사진 찍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많습니다. 그 로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여행에 막빠지고 돌아가야 되는 마지막 날 정도 이제 모셨으니까 뭐 선물도 사고 하려면은 좀 로마에서 선물을 살 곳이 좀 있을까요? 아니 뭐 선물을 로마에 대한 추억을 남겨야겠다 그러시면은 그런 것들은 맛있는 거 드시면서 네. 피오렌티나를 기억하시고 네, 로마에는 기억을 또, 가져가시는 걸로. 뭐 네. 마짱골레 어떤 뭐 이태리 남부와 그 이제 그 로마가 속해 있는 그쪽 지방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산물도 일단 이태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해산물로만 나오는 그런 코스 요리 그런 걸 한번 이제 정말 체험해 보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혼자 가셨을 때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씩 걸어 다니시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식사 시간을 내가 2시간 걸었다. 그럼 저는 밥 2시간 먹습니다. 오후에 3시간 걸었다. 그럼 저 밥 3시간 먹어요. 이게 이제 정말 즐기는 여행이 아닙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먹는 여기서-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럼 로마에서 먹어야 될 음식 뭐가 있나요? 로마에서는 뭐 일단 파스타로 쳤을 때는 그 퍽퍽한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이태리에서의 까르보나라는 도대체 어떤 맛인가? 이제 까르보나라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 맛이 이렇게 다른가? 라는 것도 한번 문화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이 다른가요? 여기서 안 네? 먹어봤네 저는. 아, 그래요? 네. 이태리 쪽에서 원래는 그 오리지널 이태리 스타일은 까르보나라를 시키면은 뭔가 건더기가 많아요. 베이컨 많이 썰어져 있고, 그리고 면도 약간 뚝갑하고, 근데 이제 소스가 일단 약간 퍽퍽합니다. 정말 계란 노른자만 쫙 풀어서 정말 퍽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스가 그냥 묻어있다. 근데 우리나라 까르보나라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뭔가 좀 풍부한 어떤 풍미도 있고 먹으면 이제 굉장히 입안에서 뭔가 즐거운데 까르보나라를 먹으면 굉장히 든든하다. 한 끼 식사로 정말 파스타가 겨울철에 먹으면 그렇게 좋죠. 아우 이렇게 좋을까.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카본이라는 그 탄광에서 이 광부들이 그냥 정말 어떤 그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먹던 그런 든든한 파스타 중에서도 이제 든든한 식사 그런 개념으로 그게 좀 이제 로마 쪽에서 어떤 뭐 특징 있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해산물이 좋습니다. 네. 깔라마리 랍스타, 드시고. 네네네. 랍스타 스파게티도 로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시푸드 생물 생선 가져오는 데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푸드 전문 레스토랑 로마 쪽도 굉장히 좀 다른 지역은 다르게 좀 잘 돼 있어요. 네. 네. 로마가 일단- 바다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 가깝죠. 예, 네. 그래서 해산물이 정말 발달한 곳이죠. 예, 서울보다 더 해양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저도 그 해산물이 다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걸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뭐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토끼맘님께 추천해드릴 여행은 처음에 이렇게 일정 주셨는데 저희는 베네치아 그리고 피렌체 그리고 잠깐 오르비에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짰고요. 이 일정은 저희가 저희 얼굴책에 여행하고 자빠졌네, 엿빠졌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 빠졌네. 보시면 아, 네. 실제 일정과 저희의 이제 이 방송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얼굴책에 들어오셔가지고 여행하고 자빠졌네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사연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뭐 일단 저부터 얘기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어떠셨어요, 우리 안 박사님? 처음. 아, 그럼 저부터 하나요? 예. 일단 굉장히 즐기면서 하려고 네. 뭐 굳이 노력은 안 했지만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대만족. 네. 저도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준비한 건 많은데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준비한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준비한 게 없으면 네. 없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가시면 되죠. 아니,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하튼 매끄럽지 않은 그런 진행 사과드리고 네. 점점 나아질 겁니다. 나아지겠죠? 네, 저희 그럼요. 방송이니까. 아니, 처음 치고는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입장 바꾸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끼리 왔어. 우리끼리 좋았어. 그래. 일단 여행은 즐거운 거니까 네 우리 즐거운 기운을 잠시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좀 정신이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연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책에 여행하고 자빠졌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셔서 이런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듣고 당신만의 여행을 직접 짜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젠가는 뭐 지금 당장 할 일은 없겠지만 소정의 상품도 추첨해서 드리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도록 사비를 털어서 드릴게요. 제가. 예, 얼마든지 네. 할 의향이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정을 짜드리는데 굉장히 비싼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정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뭐 언젠가 잘 되면은 저희가 무료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언젠가는 뭐 오세요.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오세요. 그래요.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래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매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행하고